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안정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 유망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오른 248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3일째 상승 마감을 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4.9포인트 하락한 802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주 초반에 하락세가 멈추고 좀 일정 부분 주 후반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의 낙폭 심화로 인해서요, 불안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다우 지수가 3%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3.9%죠.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듯이 잭슨홀 미팅에서요, 파월 연중 의장의 매파적 발언, 그러니까 긴축 정책에 계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7월 달에요, 이 9월 FOMC 회의에서 0.75죠. 금리 인상할 걸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8월 달에 들어서 그게 0.5% 금리 인상으로 약간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던 부분이지, 처음부터 0.75를 의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지수 월요일 날 좀 낙폭이 나오겠지만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안도랠리가 마감이 되고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그죠? 일단은 수급적인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이 지난 7월 달에 코스피 시장 쪽에서 2조 3천억 매수를 했고, 또 이번 8월 달에 들어서도요, 지난 9월까지 거의 3조 원 정도죠. 2조 9,9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300억, 선물 시장에서도 9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지난 한 주 동안에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4,400억, 그죠? 코스닥에 665억, 선물 시장에 895억.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 심리면에 봤을 때도 지난 25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금통위에서 이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2.5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러면 심리면 시장을 바라보는 주체된 세력들도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재료면에 봤을 때요, 지금 유가가 100달러 미만이죠. 또 원자재 가격 등이 좀 하향 안정 추세예요. 물론 지난 80달러, 배럴당 80달러까지 내려왔다 하시면 90달러 회복을 했지만 지난 130달러에 비하면 한참 내려와서 하향 안정. 그래서 이러한 데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점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 또 경기 침체 우려도요, 지금 약간 완화되는 모습이죠. 지난 2분기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한 54조 4천억을 써요.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약간 상회한 한 4.3% 상회를 하잖아요. 실적 하향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하향 추세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미국이 요번에 금요일인가요, 이 국내 총생산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6.0. 물론 마이너스가 나왔지만은 지난달에 발표했던 속보치 0.9% 하락보다 또 완화됐고, 또 시장의 전망치 0.8%보다도 상회하는 순간 경기 침체가 우려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조금씩 더디게 나타난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또 새로운 악재 돌출이라고 보기 를 않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세, 물론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서 월요일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나 우리가 월요일날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7월 달과 8월 달에 큰 폭의 매수예요. 이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크게 확대, 뭐 한 1,000억 내지 내외 정도의 매도는 인정을 해주지만 뭐 5천억이라든지 뭐 1조 가까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나 아니면 오히려 순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폭도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도 랠리, 베어마켓 랠리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박스권 길게 보면 2600, 짧게 보면 2550선과 그리고 2400선 내에 좀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좀 지수가 무거운 영향력이 큰 대형주보다는 그렇죠? 이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이 테마별로 조금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2,500 넘어갔을 때부터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 평균 수준을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조정을 받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고 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중소형 테마별로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하모니 관심주하고 패턴별 유형이죠. 자, 계속적으로 전기 전자, 우리가 반도체 지난주에 좀 소폭 오를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힘들다. 단순히 이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변함은 없다. 아직도 순환매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전기 전자 쪽과 같이 움직이는 스마트폰 부품주, 그죠? 예, 요쪽은 조금 단기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요. 일단은 삼성전기 BH를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 폴더폰 4가 지난 26일, 그죠? 전 세계 46개에서 본격 출시됐죠. 사전 예약도 97만 대로 역대 최대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요번에 이 폴더폰 판매량을 그죠? 한 1,500만 대 정도. 작년에 1,000만 대가 좀 모자랐어요. 이제 그거보다 더 성장하는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 또 하나는요. 아이폰 14가 9월 7일 날, 그러니까 9월 7일은 얼마 안 남았어요. 출시할 예정이다. 그죠? 특히 이 아이폰 14의 4가지 모델 중에서 고가 모델의 인기가 높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 우리가 BH, 그죠?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또 우리가 패턴별 유형에서도 아마 제 방송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레벨업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경계성 매물,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거의 주춤 많이 하죠. 대부분 종목이 주춤인데 그 단계를 넘어서 레벨이 완전히 된 종목들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실현은 해야 되지만은 너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번 크게 또 움직일 때 조금씩 한 20% 팔아가지고 또 갖고 있다가 또 한번 크게 뜨면 그런 식으로 좀 줄여가자라는 말씀인데, 그러한 종목군 중에 하나가 또 BH가 있죠. BH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낙폭이 이렇게 심화되지 않다. 그리고 역사적 고점 수준에 있다.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BH, 9월 7일 날 이 아이폰 14, 그러한 부분에 수혜주로 아마 부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도 폴더폰 삼성전자 이번에 출시됐는데, 그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BH 좀 조정이 이번에 나오면은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바이오주, 우리가 이 8월달 9월달 시장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걸로 이 엔터주를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이오주, 지금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좀 조정이, 일반적인 조정보다 좀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강조해 드렸던 ST팜도, 그죠? 업종 약세에 따라서 좀 동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10만원 미만에서는 저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계속적으로 바이오주들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엔터주는 저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할 부분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에서도 영향력을 적게 받는 부분이 이 엔터주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JYP 엔터를 중심으로 SM이라든지, 그죠?
하이브라든지 그러한 그런 YG 엔터 그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 갖고 또 이 드라마 제작인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K컬처 그러니까 엔터주를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좀 높여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강조해 드린 것이 음식료주죠. 곡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CJL 재당이라든지 대상 이 종목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상이 2011년에 곡물가가 고점을 찍고 그때서부터 대상 같은 주가가 올라가서 한 8배 이상 장기적으로 수익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난주에도 농심이 이 신라면 등 이 라면하고 일본 스냅 제품의 출고 가격을 한 11.3% 5.7%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 CJL 제일제당 대상 계속적으로 관심표다. 단순히 여기서 비중을 크게 높이기에는 아직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지금은 선체매 차원에서만 일부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패턴별 유형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벨업 종목에서 BH 하나솔루션, 이 SFA, 상강, LNT, 하나스페이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도주는 늦게 빠지고 덜 빠지는 것이 주도주. 그게 레벨업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다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매수는 있지만 BH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9월 7일 날 이 애플의 이 아이폰 14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방 경직 종목. 그렇죠? 자, 우리가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많이 강조해 드렸죠. 이수화학 최근에 52주 1년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이에요. 그렇죠? 이 이수 계열의 석유화학 업체인데 이 부분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원료 연구 개발 진행으로 이 재료로 움직인다. 지난 4월 달에 에코프로 비해 6월 달에 미국 솔리드 파워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때 그날 보십시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무지 컸어요.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주가가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얘는 안 빠졌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이다. 근데 지난 18일 날 그죠? 시장 촉매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내줬다. 그 재료로 또 한 번 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하도록 싶은 것은 바닥권의 종목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6월 달에 덜 빠지고 또 아니면 조금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종목으로 하방 경직이라든지 그러한 종목으로 관심해서 이번에 롯데 관광 개발도 지난 24일 날 한국하고 일본 정부의 입국자 규제 완화 소식으로 인해서 이틀 강세 완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죠. 근데 바로 또 금요일 날 또 낙폭이 되는 또 반납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닥권 종목은 가격적으로 리스크는 적지만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방 경직 종목을 보였던 종목이 아니요 1차 상승을 하고 조정을 최근에 받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냥 돈을 버는 거 빨리 많이 벌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 5 종목, 그죠? 아까 말한 업종별이라든지 아니면 패턴별, 그죠? 많이 올라가서 시장에서 주도하는 레벨업 종목, 아니면 안 빠져진 종목, 아니면 바닥에서 1차 상승하고 조정받는 종목, 아니면 완전히 바닥에서 행보하는 이런 종목군들로 구성을 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할 때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아직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그래서 순환매로 지난주에 한번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군요. 일단은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 업체죠.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최종 패키지 공정을 마친 반도체 불량 여부, 그러니까 검사 장비죠. 판단하는 검사 장비의 소모성 부품인 이 테스트 소켓 부분. 근데 이 소켓의 같은 경우는요, 이
샘플 소켓 매출이 전체 테스트 소켓 매출의 한 40%에서 60%. 그러니까 테스트,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은, 그쵸? 거기에 대한 테스트 제품이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부진이 나와도 매출에 그렇게 크게 다른 종목보다 크게 크지 않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것이 바로 반도체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특히 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이 테스트 소켓 시장 같은 경우가 2011년서부터 16년까지는 한 자릿수 성장을 했지만은 2017년도에는 23%, 2019년에는 18%서 이 10%대,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메모리 시장, 우리는 이제 이 D램 메모리 이게 쭉 대한민국의 비중이 큰데, 요거는 메모리보다는, 그죠? 이 비메모리 쪽에 조금 최근에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서 이 반도체 검사 장비의 소켓 업체들, 요런 종목군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경기 침체 우려, 또 반도체 업황 부진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 테스트 소켓 업체로서 대표적인 게 리노공업이죠. 아마 제 방송 올해 반도체를 들은 분은 리노공업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노공업 그리고 ISC, 우리가 지지난번에 IS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특히 ISC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400여 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특히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66%가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쪽은 변동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죠? 업황 변동이. 예, 근데 이 비메모리 쪽은 그 변동이 작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크게 실적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다. 특히 이 비메모리 소켓 매출액이 전년 대비 올해 한 158% 증가가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ISC 조금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ISC, 그죠? 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떴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많이 떠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35,000원 밑에, 그러니까 요 이평들이 크게 결집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증시가 3% 이상 빠졌던 부분을 때 주가가 반영되고, 또 성장주들에 의해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군도 좀 상대적으로 만약에 미국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난 저점에 35,000원 전후 수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의외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 이평들이 많이 결집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장대 양봉 처음 나왔던 가격대 이 33,000원 초중반 수준에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 리노공업죠? 리노공업도 상당히 안정, 바닥권에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돼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심이라든지, 그죠? 제품 가격 인상이죠. 상당히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CJL, 제일, 제당, 대상, 이러한 종목군들은 최소 기본 물량 끌고 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또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 그때는 좀 비중을 높이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SM이라든지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엔터, JYP, 그죠? 이러한 부분들, 저는 이쪽은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좀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좀 조정받으면 오히려 좀 물량을 늘려가는,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자, 하이브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엔터주는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물량을 좀 높여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전기차 폐배터리 부분인데요. 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좀 간단하고 다음에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전기차 폐배터리는, 그죠?
전기차가 사용을 하면 보통 전기차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7년이나 10년이 지나면은 전기차 수명이 다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기차 배터리 사용했던 부분을 1차적으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다시 재사용을 하죠. 근데 이것도 사용을 한 이후에 완전히 쓸 수 없는 정도까지 되면은, 그렇죠? 이 재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기 분해를 해서 거기 안에 들어있던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이러한 원자재를 뽑아내는 것을 바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장이 현재 한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이 마켓에 따르면 현재 1조 원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30년에는 20조 원 이상으로 크게 성장, 그러니까 20배가 크게 성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수명이 7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100만 대 이상 팔린 연도가 2017년도예요. 여기에 7년 잡으면 2014년이죠. 또 유럽에서 연간 중국이죠. 중국에서 연간 100만 대 팔린 것이 2018년도. 또 유럽 전기차가에서 판매한 것 100만 대가 넘어서는 것이 2020년도. 미국은 올해 100만 대 넘어가죠. 그러면 2024년이나 2025년서부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100만 대 이상 팔릴 때 있어. 그러니까는 그때 팔렸던 것이 이 폐배터리로 나오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나오는 것은 2024년, 2025년 그 이후인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고성장 중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은 폐배터리가 아니라 이 재활용 업체들이요, 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불량품만으로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유럽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 원자재 일정 비율을요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안을 연내에 발효한다 그러죠. 2030년부터 유럽에서 팔리는 배터리를 생산할 때 재활용 소재를 일정 비율 사용하는 의무화 조치 법안이 바로 이 연내에 발효된다는 거죠. 코발트 12%, 니켈 4%, 리튬 4%. 그러니까 그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재활용 소재가, 원자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법안으로 완전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거기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25일에 포스코 홀딩스가 폴란드에, 그렇죠? 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완공을 했다 그러죠. 매년 7,000톤 규모라고 해요, 생산 능력이.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는 원체 큰 종목이니까는 이런 폐배터리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지 잘 않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이 폐배터리 재활용 고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 성일 하일텍하고 공장을 같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성일 하일텍 최근에 상장한 그런 회사인데요. 이 전처리 생산 능력은 지난해 연 6만 1000톤에서 올해 10만 6천 톤, 내년에는 13만 톤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습식 재료는요, 올해 기준 4,300톤에서 규모인데요. 이제 군산에 1만 톤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또 짓고 있다. 또 자,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를 시켜서 미국이 아까 올해 처음 100만 대가 돌파되는데, 이 미국하고 유럽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 그러죠. 성일 하이텍이.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크게 확장이 되는데, 그거를 뭐 국내 다시 들어오기보다는 거기서, 그죠?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과 유럽 진출이 되면은 당연히 수혜에서 성일 하이텍,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죠? 이 자회사,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그룹의 이 지주회사라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자회사 에코프로 CNG가 폐배터리 사업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죠. 이 한 연 2만 톤 정도의 전처리 규모를 갖고 있다. 그죠? 그리고 포스모 화학도, 그죠?
최근에 설비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화, 그리고 영화테크,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제작 기술을 개발한 회사죠. 그리고 이지트로닉스, 오히려 저 이지트로닉스가 움직임이 괜찮은 거야.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서 현대차하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실증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다. 요러한 부분. 뭐 그 외에는 또 최근에 이 성우 하이텍하고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세비캡, 파워로직스, 뭐 MPC 등이 있는데, 저는 5종목을 고르면 아까 만들어 성일화일텍, 에코프로, 코스모화, 좀 바닥권에 있는 영화테크, 좀 새롭게 움직이 나오는 이제트로닉스, 요 5종목으로 조금 관심 갖고.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요. 저는 추경 매수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은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을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장주 쪽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 전기차 배터리 앞으로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조정받는 일정 부분 받으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요. 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서 좀 올라가면은 계속 갈 것 같아서 매수하고, 또 며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는 엇박자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시장에서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